네, 이번 시간은 받는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는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서브 연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배울 서브는 기본적으로 그저 상대방 코트에 넘길 수 있는 모양과, 두 번째는 고공 서브, 흔히들 높은 낙차를 만드는 로빙 서브, 세 번째는 그 반대로 낮게 밀어차는 서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배워보신 안축 받기, 안축의 모양과 안축 받기 스윙의 연습이 잘 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서브를 넣는 기본적인 서브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하지만 기본적인 서브를 먼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, 공은 항상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정면으로 두고, 나의 발 모양, 내가 찰 다리의 모양도 일직선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보내준다. 그러한 맥락에서 정면으로 보내고 싶다면 정면으로 놓고 자세를 잡아서 정확하게 일자의 스윙이 나올 수 있도록,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위치하신 후에 안쪽 허벅지와 종아리, 안축 모두가 오른쪽을 향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일직선을 만들어주면 원하는 방향으로의 서브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 코트로 공을 넘길 수 있는 서브가 구사가 가능하다면 상대 수비수들을 더 괴롭힐 수 있는 서브를 연구하게 됩니다. 자, 그 첫 번째는 높은 낙차를 만듦으로 인해서 상대 수비가 공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위치를 잡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로빙 서브가 접근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이 되고, 로빙 서브 흔히들 그냥 높이 세게만 차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그렇게 냅다 세게 높이 찬다라고 해서 상대 코트 안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. 앞선 수업들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, 족구는 공을 차는 세게 차는 기술들은 많지 않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고, 이 로빙 서브, 이 고공 서브도 마찬가지로 높이 하늘로 빵 차는 게 아닌 나의 스윙의 구간을 길게 늘림으로 인해서 낙차를 크게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고 실습하셔야 범실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. 자, 앞서 배운 그냥 상대방 코트로 넘기는 서브의 자세에서 내가 다리만 더 높은 방향으로 높이 뽑아내주면 공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, 내 자세가 높게 되면 내 안축을 운용할 수 있는 구간도 짧아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세를 조금 더 낮추게 되면 더 낮은 곳에서 공을 터치할 수 있게 되고, 공을 붙이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낙차를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. 이렇게 접근을 시작하시면 범실 없는 로빙 서브가 완성이 되실 수 있다. 자, 요만큼의 거리로도 낙차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수비에 있어서는 좋은 자세가 아닐 수 있지만, 내가 더 큰 낙차를 만들기 위함에서는 낮췄던 축까지 같이 일어나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. 하지만 이렇게 축까지 업다운이 생기면서 만드는 자세는 사실 다른 기술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, 로빙 서브만을 위함이라면 그냥 자세를 낮추시고 오른 다리만 최대로 뽑아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연습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보실 서브는 낮게 깔려가는 안축 밀어주기 서브입니다. 자, 이 서브는 실제 대회에 나가서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브이기도 하고, 그 이유는 안정적인 머리로의 리시브보다 상대가 다리로 받게 하기 위함,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낮게 깔려가기 위해선 내 다리가 앞서 배운 서브들처럼 위로 올라와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, 나의 상체를 숙여줌으로써 다리가 위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
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공을 낮게 깔아차기 위해선 내 다리도 올라와선 안 된다. 자, 두 번째는 공이 낮게 날아가기 위함인데 높은 곳에서 차면 낮게 날아갈 수가 없다. 낮게 가더라도 네트에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높이에서 공을 찰 수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. 자,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상체는 최대한 낮춰주고 공도 높은 위치가 아닌 최대한 낮은 위치에 둔다. 자, 이 상태에서 내 다리는 상체를 잘 눌러놨다면 당연히 올라오지 않겠지만 초보자분들의 경우 상체를 숙여놓고 낮은 공 찰 때는 높아지시면서 결국 공이 떠버리는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정수리가 상대방 코트를 뚫고 간다. 내가 황소가 됐다. 라는 생각으로 정수리가 상대방 코트를 끝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신 상태로 내 차는 발의 발바닥이 바닥을 쓸고 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시 공을 차는 게 아닌 상체 내려놓고 공은 내 앞 최대한 낮은 곳에서 쭉 밀고 나가는 동작, 상체가 들어지지 않아야지만 계속해서 낮게 깔려가는 구질을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들은 진행함에 있어 공을 높이 던져서 다리가 높이 올라온다거나 공을 너무 가까이에 두셔서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, 네, 몸 앞쪽 정확하게 숙여놓은 상태에서 스텝은 하나, 둘, 셋 또는 왼발, 오른발 하나, 둘의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. 하나의 스텝에서는 왼발, 오른발 조금 더 속도와 힘을 실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하나, 둘, 셋으로 밀고 나가는 서브의 연습을 해보신다면 상대방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강한 서브가 구사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배워보신 세 가지 서브 적절하게 섞어 가시면서 상대방의 리시브를 흔들 수 있는 선수가 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앞서 배워보신 서브, 기본적인 서브들 세 가지 실제로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, 기본적으로 앉아서 내 다리만 퉁 보냈던 안축 받기의 자세를 연습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구사가 가능한 이러한 서브, 좌측, 우측 또는 정가운데로도 자유자재로 내가 공을 위치해 놓음에 따라서 방향 전환이 자유롭다. 자, 두 번째 로빙 서브는 같은 자세에서 내 다리의 범위만 더 길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상대 선수들이 높은 공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게 했던 두 번째 배워봤던 로빙 서브입니다. 로빙 서브 방향 전환은 마찬가지로 앞서 배운 기본적인 자세와 같고, 달라지는 건 딱 하나, 내 다리만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해준다 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흔히들 사용하는 낮은 안축 밀어주기 서브는 뒤쪽에서 봤을 때 준비 자세가 이러하고 낮은 공을 낮고 길게 밀고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. 자, 앞서 본 로빙 서브와는 정반대의 구질을 가지고 있는 낮고 긴 서브. 이 서브도 마찬가지로 방향 정확하게 원하는 곳으로 위치해 놓는다면 방향 전환도 자유자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서브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상대방들을 괴롭힐 수 있다. 이렇게 세 가지 서브의 구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